자, 부정어 처리 연습 해설 마저 가봅시다. 자, 15번. 여기서는 it is unlikely라는 표현을 일종의 부정어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it is likely that 하면 얘가 형용사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절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청크 덩어리로 주어가 동사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인식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 어쨌든 그래서 할 것 같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unlikely가 붙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it is unlikely that 주어 동사 이러면 주어가 동사 할 것 같지가 않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unlikely를 일종의 부정어로 보고 이렇게 세모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이 뒷내용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말에 반대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 하필 부정어가 하나 더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부정처럼 얘가 사라지는 내용으로 글을 이해해줘야 우리가 말이 되겠죠. 왜냐면 이러 한다 일 것 같지가 않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정어랑 이 부정어가 같이 삭제가 된다. 그러면 얘네를 없애고 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정치적인 불일치는 정상적인 상황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다. 그래서 it is unlikely that을 일종의 부정어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그 대절 안에 부정어가 있다면 이중부정 형태로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 이걸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be likely라는 표현이 대절이 오면 it is likely that 이렇게 하면 방금처럼 해석을 해주지만 주어가 있고 주어 is likely to 부정사가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야? 동사 할 것 같다는 뜻이죠. 주어가 동사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패스 통과할 것 같아. 그 시험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요컨대 be likely to 동사를 만나면 빠르게 주어가 이거 한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여기서 먼저 the very라는 거는 바로 그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로 뭐 앞쪽에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걸 지칭하는 거겠죠. 바로 그 예술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cannot cannot이니까 바로 세모 표시. 그리고 uncritically에서 on이 부정어니까 또 세모.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정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not 지워지고 on 지워지면 can be critically 이렇게 글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술이라는 용어는 can be 비판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누구에 의해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좋은 단어 있어요. 좋지 않은 단어 있어요. 비판적으로 사용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단어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속으로 이중부정의 형태의 어떤 표현들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모 치고 지운 다음에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제 빈칸 문제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우리 빈칸이 오면 타겟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죠? 빈칸이 속한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묻는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떤 기준으로 글을 읽을 것인가 혹은 어떤 정보를 이 빈칸에다 주관식으로 넣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풀이법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적으로 컴페턴트하면 유능한이죠.
유능한 아이들은 인정하고 인지한대. 뭐를? 대절을. 뭔 내용이야? There are times. 거긴 어떤 시간이 있대. 어떤 시간이에요? hiding. 숨기는 것. 혹은 disguise한 변장시키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숨기거나 변장시키는 것. 뭐를? 감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친구들이 하는 것인 그런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다시 감정을 숨기거나 변장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래. 근데 그게 뭐야? 친구들이 한대. 그것을. 아, 친구들이 하는 게 감정을 숨기거나 뭔가 변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사회적으로 유능하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을 숨긴다라는 게 딱히 어떤 논리적으로 크게 비약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자, 여기에 주목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 적어놨는데,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 대조적으로? 그럼 이 글에는 대조적인 상반되는 A, B 개념이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글 속에 나오는 대조되는 소재나 어떤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어떤 대상이 나와요? 인기 없는 아이들이라는 어떤 소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이 빡 온다라는 거지. 대조되는 소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이들과 인기 없는 아이들이 내용상 딱 반대인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개념을 잡아주고, 지금부터 이제 이 친구들의 A, 이 친구를 인기 없는 애들을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A, B 게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역적 대조 구조라고 불러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어, 글을 전개하는 혹은 앞에서 했던 말을 뒤집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역적 대조라고 부르는데 일단 역적과 대조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 등장하는 구조들을 역적과 대조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주고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인기 없는 아이들은 be likely to 우리 위에서 배웠죠. 더 얼굴을 찡그리는 경향이 있대. 얘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언제? 그 아이들이 대주, 앞주 그 인기 없는 아이들이 졌을 때 어디서? 게임에서. 그리고 얘에 대한 병렬이죠. more likely to, less likely to. 그래서 게임에서 졌을 때 찡그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지울게요. 자, 어떤 빈칸을 덜 하는 경향이 있대. 언제? 그들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인기 있는 아이들보다 무언가를 덜 하는 경향이 있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타겟팅을 해봐야겠죠. 자, 타겟팅을 어디다 해놨냐?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B가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A보다 인기 있는 아이들보다 덜 잘하는 게 뭘까? 그래야 여기 있는 정보를 채울 수 있으니까 덜 잘하는 게 뭐지? 바꿔 말하면 A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단 말이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B가 A보다 덜 잘하거나, 그러니까 즉 못하거나, 혹은 A가 잘한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일단 A가 잘한다고 하는 거 뭐였어요? 감정을 숨기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숨기는 게 A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 B가 A보다 덜 잘하는 것을 넣으려면 내용이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hide feeling 어떤 감정을 숨기는 것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관식으로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완성을 시켰다.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 자, 인기 없는 아이들이 아마도
자, 벤트라는 거는 뭔가 이제 환기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게 감정을 환기시키다, 발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짜 감정을 발산할 거래, 아마도. 그리고 덜 억제할 거래. 이러한 감정들을 덜 억제할 거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위해서 이러한 감정을 억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정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찾고 있는 정보는 지금 이거예요. 초록이는 무언가를 덜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모,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레스가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내용을 완성을 시켰을 때 초록이, 인기가 없는 아이들에 해당되는 정보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정보는 세모, 노랑이가 되면은 세모가 되면서 초록이로 완성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노랑이를 A가 잘하는 것, 이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잘하는 것. 바꿔 말하면 이거는 B가 못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부정어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A가 못하는 거. 이렇게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럼 A가 못하면 뭐야? B가 잘하는 거. 이렇게 정보가 계속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색깔 좀 칠해보면 A가 잘하는 건 B가 못하는 거고 A가 못하는 건 B가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잖아.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란 색깔의 내용이 들어가면 A가 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면 부정어와 함께 어울려지면서 초록이가 잘한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게 아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내용들은 노랑이가 잘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혹은 이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와 어울려서 초록이가 되려면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부정어 플러스 부정어 초록이 이러면 B가 못하는 것을 뒤집으면 뭐가 되겠어요? B가 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정보는 세모 초록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모 노랑이가 될 수 있도록 노랑이를 넣어주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는 노랑이가 와서 세모 노랑이 결론적으로 초록이가 되거나 아니면 초록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와서 앞에 있는 부정어들끼리 얘네가 상쇄되면서 사라져가지고 초록이가 남게 되거나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초록이에 해당하는 인기 없는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빈칸을 푸는 방법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글 속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였어? 감정을 숨기거나 변장시키는 거. 그리고 초록이가 못하는 게 뭐였어? 여기 있는 거죠. 감정을 억제하는 거를
초록이는 목태.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우리가 초록이가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는 걸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뽑아보라고 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왜냐면 자 1번 bother 괴롭힌대요. 그들의 친구들을 괴롭힌대.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 뭐예요?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기는 거야. 근데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완전 멍멍이 개소리 아웃. 자 2번 contain their smiling 그들의 웃음을 contain 뭔가 포함한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용할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세모 keep 3번 표현한다. 뭐를? 그들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한대요. 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던 건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는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기에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말이다. 그러면 1번, 3번이 완벽하게 지워지니까 이제 2번이 남아서 2번이 정답인 걸 알겠는데 이 contain이라는 녀석 때문에 처음에 잘 못 잡았을 거야. 근데 contain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분노가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려봐. 사실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컨테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웃음을 약간 숨긴다. hide feeling과 완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글 자체는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인기 있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인기 없는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못 숨긴다. 그냥 이 이야기예요. 근데 빈칸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넣어줘야 될지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뭐, 여기다 A를 넣을지 not A를 넣어줄지 여기다 B를 넣을지 not B를 넣을지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부정어 하나 때문에 글을 다 이해해놓고 거꾸로 답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3번 답을 고른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 부정어를 잘못 활용한 거야. 못 보고 그냥 이제 내용상 대충 푼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7번 헷갈리거나 틀렸다 그러면 빈칸 앞에 부정어를 매우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이거는 별로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hardly 하면 우리가 거의 뭐뭐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hardly, rarely, 또 scarcely 이런 것들을 만나면 얘네를 그냥 일종의 부정어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냥 not처럼 써버리는 거, not처럼. 그래서 지금 얘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뒤집히겠네. 반대로 해석을 해야겠네. 라고 그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언어 안에 그 어떤 두 단어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와 사용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죠. 하들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지 못해. 그 어떤 두 단어도 라고 이제 시작을 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seldo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셀은 안 적었는데 seldom도 그냥 세모 표시를 하고 not 취급을 해준다. 그럼 또 여기서 not이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 아니라는 거겠네. 이러고 이제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쌤이 put 나오면 반드시 뒤에 장소 부사구가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A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어딘가에 놓는다라는 개념이지 어느 위치에 놓는지까지 그 개념이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진 않단 말이야, 이 동사가. 그래서 A를 놓기는 놓는데 어디다 놓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장소에 대한 어디에 놓을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풋은 항상 이런 전명구랑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조금만 더
외울 수 있다면 put 말고 plac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놓는다 A를 어디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place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좀 더 다른 거 추가로 얘기를 해주자면 in place of라는 표현이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인데 이때의 place와 약간 좀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셀덤은 부정어 취급을 하라고 했고 우리는 거의 놓을 수 없어 한 단어를 뭐를 대신하여 어떤 장소에 무엇의 장소에 놓을 수 없는 것? 어떤 단어를 대신하여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뭔데? 이 단어는 위대한 작가들이 has used, 사용했대. 이 단어를 뭐 없이? 만드는 것 없이 change for the worse. 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에 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없이 사용했던 단어, 만들어내는 것 없이 이런 작가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대신하여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대. 이제 말이 너무 어렵죠. 부정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배워볼게요. 자, B 없이 A를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중 부정은 아닌데 두 가지의 부정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 주절에 부정어가 있고요. 이런 셀덤도 부정어죠. 그리고 그 뒤에 without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B 없이 not A, A 할 수 없어. A 아니야. 라는 식의 글을 전개야.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필자가 써놓은 글이니까 참이겠죠. 명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의 대우인 A 하면 B 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성립하는 명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어 A without B가 나오면 A 하면 B 한다는 거네. 이렇게 정보를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저걸 여기 한번 써보자. 우리가 can put 놓을 수 있어. 한 단어를 뭐를 대신하여 위대한 작가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대신하여 한 단어를 놓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하는 거야? without 뒤에 있는 내용이 와야 되니까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야. 뭐야? 변화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안 좋은 것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작가의 말 대신 내 말을 써보는 것은 좋지 않다. A 하면 반드시 B 한다. 이렇게 글을 정리하게 됐던 거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부정어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for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거를 되게 못 외워요. 자, substitute A for B. substitute나 replace나 둘 다 뭔가를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근데 그러면 이게 A를 B로 대신한다는 건지 A로 B를 대신한다는 건지 이게 나중에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같이 외워주면 좋은데 이때 외울 때 이 for의 어떤 방향성의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봐봐. 당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이 딱 굴러와서 기존에 서 있던 애한테 똑 부딪히면 굴러오던 애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원래 있던 애는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할 거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던 돌을 빼낸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얘가 댕굴댕굴댕굴댕굴 굴러와가지고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요. 방향성. 이렇게 막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B한테 몸통 박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빡. 그러면 B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굴러온 A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누구야? A란 말이에요. A. 그러면 substitute A for B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A가 남다는 거네.
A로 B를 대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이 첫 번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외워놨으니까 얘는 replace A with B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건 A가 남는 거니까 이건 B가 남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종의 암기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런 드릴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인데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요. 자, 일단 1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약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본문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이 박스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스를 보면서 빈칸을 풀듯이 내가 본문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 타겟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1번. 변호사와 달리. 이미 여기서부터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글에는 변호사와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 unlike 때문에. 변호사와 달리 과학자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 약간 역접 대조의 A-B 게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건 자, 변호사와 달리 근데 이 변호사가 누군데? 이 변호사가 이용을 한대 정보를. 근데 이게 A를 보니까 부사네요. 어, 정보를 어떠어떠하게 이용을 한대요. 어떠어떠하게 LY니까 뭐에 대해서? 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인데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타겟팅은 이거.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 그들이 누군데? 변호사의 주장이겠죠? 변호사 스스로의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 정보를 이용하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기준인 거야. 글 속에서 변호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가 이거라는 거죠. 변호사, 그들의 주장, 지지하는 정보. 이 세 가지. 자, 밑에 거. 하여튼 얘네랑 달리 과학자들은 반드시 include, 포함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대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even if라는 뜻이 있어요. even if. 저것도 잘 알아놔야 되는데 주절이 이렇게 있고요. even if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주어 프라임, 동사 프라임이라고 해보면 주어 프라임이 동사 프라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 주어 프라임이 동사 프라임 한다 하더라도 주어는 동사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를 하게 돼요.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내용이 서로 반대 속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완전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반대되거나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고 과학자들이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데 비록 그 정보 중 일부, some of it, 일부가 unlikely to니까 얘가 이거 안 한다는 거겠네요. 우리 아까 likely는 이 녀석이 이거 하는 거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on이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네. 이렇게 정보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그 정보 중 일부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아이고 여기다 함이 잘못 썼네요. 함에도가 아니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는 거지가 두 번째 타겟팅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글을 읽어보자라는 거야. 글을 읽을 때 계속
이 기준을 떠올리면서 이 정보가 어딨지? 이 정보가 어딨지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예상대로 초반부터 변호사와 과학자 이렇게 두 가지 녀석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자, 변호사와 과학자들은 사용한다 어떤 주장을. 근데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에요? 의미하는 주장이래요. summary, 요약인데 증거나 원리, 어떤 증거나 원리예요? 결론을 leading to, 이끄는 그런 증거나 원리의 요약을 의미하는 어떤 주장을 사용을 한대. 말이 조금 어렵지만 대충 뭔가 증거나 원리 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우에버로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주죠. 그래서 하우에버로 뒤집어준 이유는 여기까지는 A와 B의 공통점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A와 B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however로 이렇게 뒤집어준 거예요. 앞에는 공통점, 뒤에는 그러나 차이점 이런 식으로 가보겠다는 거지. 자, 어쨌건 계속 읽어보면 과학적인 주장은 different from 다르대요. 뭐와 달라? 어떤 법적인 주장과는 다르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B와 A의 차이를 보여주는 different가 나온 거야. 자, 이런 거 별표. 글 속에서 얘랑 얘는 달라라고 하는 건 얘랑 얘를 대조할 거야. 즉 얘랑 얘의 차이점을 가지고 그를 전개할 거야를 말해주는 힌트예요. 그래서 different from, 이때 from은 뭐뭐와라고 해석해 주면 좋아요. 뭐뭐와 다른,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어쨌건 그 둘이 다르다는 건 알겠고 이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prosecute 하면 우리가 고발하다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attorney, 법을 다루는 변호사 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뭐예요? 검사예요, 검사. 얘네는 검사 측이고, 검사는 construct, 건설한다? 만든대요. 주장을. 어떤 주장? 설득하는 주장이야. 그 판사나 어떤 배심원들에게, 얘네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는 주장을 만들어낸대. 자, 여기서 persuade A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사형식인 거예요. 사형식. 명사니까 이런 것도 깨알같이 좀 알고 갑시다. 자, the accused, 고발당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더 복수명사, 우리 지시사에도 배웠죠. 고발당한 사람들을 guilty, 유죄야 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주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반대로 defense attorney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아는 변호사죠. 피고를 변호해주는 사람. 이 디펜스 어토너니가 같은 트라이얼한 재판이에요. 재판 안에서 컨스트럭트 만든대요. 어떤 주장을. 근데 어떤 주장이야? 설득하는 주장이야. 그 똑같은 판사나 배심원을 설득한대. 뭘 향해서? 반대되는 결론을 향해서 설득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same은 일종의 지시사예요. 알아두세요. same. 같은 판사나 배심원이라고 말을 하려면 얘네에 대한 정보가 앞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은 재판에서 똑같은 얘네에게 반대되는 결론을 향해서 뭔가 설득하고자 한대. 여기까지는 뭐 딱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찾고 있는 정보는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 정보를 이용하지? 이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그들의 주장을 만든다고만 하고 있지 어떻게 이용한다고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온 것 같네. 그 뒤에를 마저 더 읽어볼게요. 근데 하필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음, neither nor 있어요. 이거는 뭐죠? A도 B도 뒤에 있는 거 안에 라는 일종의 부정어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BPP2 동사 이거 오형식 수동태 우리 배웠죠? 그 검사 측도 변호인 측도
의무가 없어. 고려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왜? 앞에 neither과 not이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뒤에 있는 거 안 한다는 거네. 이렇게 글을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 anything. 어떤 것이든 고려를 안 한대. 근데 그 anything이 뭐야? 하고 봤더니 이 anything이 약화시킨대. 그들 각각의 케이스, 경우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할 의무가 없대. 아,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하나 나온 것 같잖아요. 그들의 케이스, 경우를 약화시키는 것들은 공유를 안 한대. 어, 공유된다. 고려를 안 한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어,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보란 말이죠. 내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정보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찾았을 때 필요한 정보가 이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땡큐. 첫 번째 거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해서 on the contrary라는 부사가 나와주네요. 접속 부사가.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라는 표현이야. 얘는 그랬는데 얘는 반대로 이래.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과학자가 나와주네. 과학자는 만들었대. 주장을 만들었다?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 앞주, 과학자들은 원한대. 테스트하는 것을 원한대. 뭐를? 그들 소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또 주는 것을 원한대. 정확한 설명을 주는 것을 원한대. 근데 어떤 설명이야? 자연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대한 설명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게 과학자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과학자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만 하는데 비록 이 정보 중 일부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더 읽어보자고요. 자, 과학자들은 포함할 수 있어. 그 어떠한 증거 혹은 가설도 포함할 수 있대. 근데 이 증거나 가설이 뭐예요? 그렇지. support, 지지한대. 그들의 claim, 주장을 지지해주는 증거나 가설들을 다 쓸 수 있대.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나 여기서부터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죠. 대주, 앞주, 과학자들은 must observe. observe는 어떤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규칙이나 법 이런 게 나오면 법 등을 준수하다,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룰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observe가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준수해야만 한다.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대. 무엇에? 전문적인 과학의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대. 그래서 그들은 포함해야만 한데 모든 것들을 알려져 있는 증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만 하고요. 이전에 제안된 모든 가설들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야만 한데 그게 과학의 기본적인 룰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힌트가 좀 나왔죠. 왜냐면 여기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가 뭐예요? 지금? 얘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거죠. all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슬슬 여기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것 같다는 냄새가 솔찬히 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지막 문제에 뭐가 있어요? 변호사와 달리. 감사합니다. 여기도 변호사와 달리라는 표현 있죠. 완전 대국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명확하게 account for 설명해야만 한다.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요? 과학자들이 might be wrong. 오케이. 틀릴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하는데 그게 로이어와의 차이점이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답이 좀 나오죠. 이 글을 보면은 어, 변호사들은 지들 주장을
약화시키는 거는 고려를 안 한대. 근데 과학자는 어때요? 그들이 틀릴 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한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골라주면, 자, 여기 들어갈 말이 이제 뭘까요? 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인데, 뭐,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라는 걸 여기서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로이어는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만 이용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뭔가 긍정적인 내용의 선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객관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대.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변호사는 내 주장을 약화시킨 건 쓰지 않아. 지지하는 것만 써. 그러니까 선택적으로가 더 어울리는 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자, 과학자들은 포함시켜야만 해. 모든 정보를. 비록 그 정보 중 일부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왔던 말이 뭐야?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하죠. 즉, 그러면 이 정보 중 일부가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용이 돼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be unlikely to 부정어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심을 해서 부정어 플러스 빈칸 얘네의 토탈 정보가 그들의 주장을 뭔가 안 좋게 해준다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틀릴 수도 있음을 입증하는 가능성을 설명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부정어 플러스 어떤 내용이 와야 여기도 부정어가 될까요? 부정어에다가 부정어를 이렇게 넣어줘야 여기도 부정어가 되는 걸까? 부정이 되니까 이거는 긍정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부정어의 앞 뒤에 긍정적인 내용을 넣어줘야 결론적으로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strengthen 이거는 강화하다라는 내용이니까 플러스고요. disprove는 이제 뭔가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거절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누구요? 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얘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딱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정보 중 일부가 강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만 한다라는 아름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얘도 이제 뭐 중간중간 짜잘한 타겟팅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요약 문장을 어떻게 푸느냐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부정어 파트에서 포인트는 빈칸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해라.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글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반대 선지를 골라서 틀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바로 이어서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뭐 물도 좀 마시고 20번 바로 가볼게요. 자, 20번은 이것도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예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낱말이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나중에 어차피 이런 유형만 싸그리 모아서 연습을 하긴 할 건데 그냥 여기서도 조금씩 미리 기준을 잡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더 편하게 배우니까. 자, 어휘 문제는 지문의 상단부에서 이
1번이 정답이 안 된단 말이죠. 솔직히 2번도 거의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2번을 막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2번까지 쓰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1번, 2번 선지가 들어있는 앞문장까지 이 정도까지는 1번 문장까지죠. 여기까지에서 지문의 상단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단부에서 이 내용에 내 배경 지식과 상관없어. 실제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어. 절대로 주의해야 돼요.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글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잡자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 해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걸 가지고 읽어볼게요. 자, 긍정적인 편향이라는 개념은 refer to, 언급한대, 말한대. 뭘 말해요? 빈번히 관찰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어디서? tourist, 여행, 만족, 연구에서 이 안에서의 어떤 자주 발견되는 현상을 언급한대요. 근데 참고로 이거 이제 이런 거 알죠? 명사가 있고 얘가 전면구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관계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관계사 내지 아니면 뭐 접속사일 수도 있고 어쨌건 명사를 꾸며주는 이 대시 나왔을 때 얘가 이 전면구 안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질 수도 있고 혹은 꾸며주는 동격의 대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얘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뉜다는 소리야. 근데 이때 항상 전면구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선순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얘를 써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빈번히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뭐야?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진다. 뭐에 대해서? 다양한 great variety of니까 엄청나게 다양한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다양한 product,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주어진다라는 현상. 이렇게 가야지. 라는 연구에서의 현상. 이렇게 하면 뭔가 말이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전면구의 꾸밈을 받는 이 녀석에 대한 동격으로서 이 get을 활용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바이어스니까 일단 부정어예요. 그쵸? 편견이 좋은 거일 리는 없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항상 바이어스는 부정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바이어스 보자마자 실제로는 안 좋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중후반부, 뒷부분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이건 되게 글을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편향을 갖고 있어. 편견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이래. 이렇게 뒤집는 식의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야. 어쨌건 이거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일단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일단 오케이 편견이고 자시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네. 어쨌건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기준을 세워주자라는 거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positive bias가 있다 정도 일단 잡아놓고 갈게요. 그 밑에 읽어보면 Is tourism really this good? 자, 여행은 정말로 this good이니까 지금 위에서 말하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그리고 everybody, 모두가 정말로 행복한가?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가? 이렇게 얘기를 던져요.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on the surface, 표면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뒤에 however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글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표면상으로는 그래 보여. 그게 맞아.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를 however를 통해서 뭔가 이유를 알려주는 흐름인 거예요. 이때 이제 2번 이제 empirical이라는 거는 경험적인이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찰된 현상이라며. 관찰된 거니까 경험적인 증거라고 해도 뭐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어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선지 중 하나인데 어휘 문제에서 보통 답이 되는 선지는 반대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경험적인이라는 녀석 대신에 반대말을 넣을 수 있는 선지여야 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경험적인이라는 녀석을 반대말로 놓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답에 뭔가 이제 후보군의 가능성도 조금 떨어지고 실제로 어쨌건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경험적인 증거라고 했을 때 내용상 모순이 없어서 문제될 건 없다. 이러고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그 경험적인 증거는 would suggest 제안할 것이래. They are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들이 누군데? everybody죠. 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 그렇다라고 제안을 해줄 거야. 경험적인 증거가 with with 분사구문이죠.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giving 주는 채로 뭐를 스코어 점수인데 6 혹은 7점을 준대요. 7의 점수를 주면서 on 어디서? 7포인트 1에서 7점까지 줄 수 있는 레이팅 스케일 점수를 매기는 평가 스케일 어떤 규모 안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는 채로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거 정말로 행복해 보인대. 그러나 뒤집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반대말을 시작할 거야. 내가 정해놨던 기준은 이건데 뭔가 여기서부터 뒤집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자, however 그러나 거기는 어떤 설명 자 explanation 하면 설명, 해명, 원인, 이유 원인과 이유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어쨌건 this kind니까 앞에 나왔던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결과. 자, 이런 종류의 결과가 뭐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놓은 기준. 이 기준에 대한 원인이 있어. 설명이 있어. 그 이유가 있어. 표면상은 이래 보이는데, 아니야. 사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뭔가 진짜 이유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 3번까지도 뭐 결과라고 했을 때 문제될 건 없어 보여.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It is likely that 우리 배웠죠 앞에서 대절인 것 같아. 상당한 양의 에고, 자아나 self-esteem,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요. protection, 상당한 양의 자존감과 자아의 보호에 대한 양이 operating, 작동한대요. 어떻게? with ing, 또 분사구문이네. 근데 소비자가 not wanting, 원하지 않으면서, 않은 채로 뭘 원하지 않아요?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절을. 근데 그 대절은 뭔 내용이에요? free choice, 공짜로 선택하는 어떤 여행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소비자겠죠, 여기서는? 뭐 대주 압주하기에는 주어도 안 보이고요. 그냥 수일치시키는 명사가 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have selected, 선택했다,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어때요?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가 한꺼번에 많이 등장할 때는 우리 계속 이렇게 세모세모해서 쳐내서 얘가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건데 천천히 봅시다. Not want to deny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쌤이 분홍색으로 색칠을 해봤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안 원한다고 하니까 얘네 둘이 이중부정처럼 사라지겠죠. 바꿔 말하면 얘를 부정하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부정 안 한다는 거니까 인정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두 개의 부정어를 상쇄시키니까 원한다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행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부정하기 원하지 않는다. 인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자,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사람들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고객들 스스로가 잘못 골랐으면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이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거야. deny가 아니라 acknowledge 정도, 인정한다라는 뜻이 와야 스스로 잘못 골랐음을 인정하기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 되면서 긍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는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녀석이 acknowledge여야 오히려 not이랑 상쇄되면서 진짜 deny라는 뜻이 되고 스스로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돼요. 왜? 나는 내 여행 재밌었어. 긍정적이었어라고만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세운 기준이었고 위에서 말한 기준이었고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젤의 기준으로 글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쥐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더라 라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나왔고 밑에 있는 것도 마저 좀 봅시다. tourism. 자, 여행은 여행 상품과 경험들은 reflect, 반영한대. 사람의 가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나타낸대. 뭐를? 어떤 측면인데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어떤 한 측면을 혹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의 측면,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야. 어쨌건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가주어 진주어인 구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counterproductive래. 생산적인 거에 카운터니까 비생산적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되게 비생산적이고 반영한데 poorly 되게 이것도 poorly도 세모 표시 나처럼 써줘야 돼요. 안 좋대. 인간의 신뢰도, 신뢰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반영이 된대. 뭐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그렇대. 뭐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상황인 거죠. 들어갔고 또 자주 paid to 되게 기쁘게 경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그런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되게 개인적인 어떤 신뢰도에 안 좋게 영향을 준다, 반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긍정 편향을 해? 내 여행 되게 좋았어.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았는걸? 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들이 행복해서 그런 걸까? 응, 아니야. 이런 상품과 경험은 사람들의 가치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데, 그 여행이.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내가 마냥 기쁘게 그 경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그런 상황을, 즉 내가 갔던 여행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건 비생산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야. 왜? 그 경험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반영하니까. 내가 내 경험에 대해서 아, 이번 여행 별로였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 내 가치, 내 정체성이 안 좋게 나타내지는 거니까 비생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reflect on, 여기도 반영한다고 돼 있죠. 개인적인 그런 신뢰성을 안 좋게 반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편향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는 위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이 기준이랑 계속 같은 말을 하는지 반대말을 하는지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기준 없이 그냥 글을 읽어버리면 상당히 중간에 내가 뭘 읽고 있는지가 되게 헷갈려. 반대말을 넣어놓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생각만 들 뿐이야. 그래서 기준을 잡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가주어진 주어인지 만약에 눈치 못 챈 사람들은 it is 형용사에 반응하자라고 적어두세요. it is 형용사가 나오면 일단 이거 가주어진 주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물론 뒤에 투부정사가 없고 이 이시 앞에 가리키는 바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은 카운터 프로덕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지금 이시 가리키는 바가 뭔지 모르겠고 뒤에 투가 있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로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20번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장문인데요. 이 친구도 조금 이제 글을 읽다가 난해한 순간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물음표가 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말하다 말았다. 20번에서 이제 부정어의 포인트는 이렇게 빈칸 밑줄, 빈칸이 아니라 어휘 밑줄 앞에 이렇게 부정어를 놓음으로써 이 기준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반대말인지를 헷갈리게 부정어로 자꾸 낚시를 하더라. 그래서 빈칸과 어휘 밑줄 앞에 부정어를 이렇게 배치해서 낚시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그래서 부정어를 그렇게 조심하자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해둡시다. 자, 일단 얘도 가볼게요. 자, 많은 동물들은 태어난대요. 어떻게?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 된 채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유전적으로 뭔가가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컴마 올이 나오더니 뒤에 hardwired라는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와. 생소한 개념이죠.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컴마 올은 동격 장치예요, 일종의. A랑 마치 우리 대시처럼 대시 이렇게 있으면 A. 근데 그게 뭐냐면 즉 B야. 이렇게 읽죠. 얘도 마찬가지로 A. 근데 이게 뭐냐면 B야. 이렇게 동격 장치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즉 이거는 동격 장치를 이용한 일종의 패러프레이징, 재진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주면 납득할 수 있어요. 특정한 본능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드와이어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라고 글을 이해하면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hardwired는 genetically pre-programmed라고 생각을 해주자고요. 좋아. 동물들은 뭔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미리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다가 제일 위에 글의 주제고 그걸 토대로 이제 가보면 유전자는 guide, 뭔가 안내한대요. 뭘 안내? construction, 건설인데 뭘 건설하는 거죠? 이거 동사의 명사와 그래서 이럴 때는 오브를 르로 해석하면 좋다는 거죠. 건설하는 것, 뭐를? 동물들의 신체, 몸과 뇌를 guide, 이런 거를 건설하는 것을 안내해준대, 유전자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방식이 정의한대. 자, what they will be, what be 이렇게 끝나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주어가 무엇이 될지, 주어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던 거. 만약에 이게 지금 가물가물하면 구문이 십수, 명사절 파트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세요. 페이지 알려드리면 신텍스 명사절 파트 쪽에 어라? 왜 사라졌지? 음,
이런 쪽 what is, who are. 그래서 59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will be 또 이렇게 끝나 있죠, 이거. 그래서 비동사로 끝나는 의문사, 명사절을 복습을 해주시고요. 어쨌건 그들이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할지를 정의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유전자가 저런 신체나 뇌의 건설을 안내해 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말과 그냥 같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fly. 근데 이거는 갑자기 파리가 나오니까 예시죠? 딱 봐도. 로빈, bear. 여기 한번 쓱 읽어봐요. 이제 뭐 파리의 반사작용인데 어떤 반사예요? 탈출하고자 하는 반사야. 뭐의 존재에서? passing, 지나가는 그림자의 존재 안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반사작용. 이런 게 다 유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고. 뭐, 그래서 these.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예시래. 본능과 행동의 예시래요. 어떤 본능과 행동? hardwired 되어 있는 본능과 행동의 예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딱 봤는데, 여기도 어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장문 어휘예요, 장문 어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준을 하나 잡는 게 좋겠죠. 어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 뭐예요? 동물은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 정도 아니야? 되게 쉽죠, 여기서는. 쉬운 문제예요.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고, 또, hardwire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하드와이어링은 프리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하겠죠? 하드와이어링은 허락한다. 이러한 생물들이 to move, 움직이도록 언제? 혹은 무엇처럼? 그들의 부모가 do, 행하는 것처럼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움직이도록 부모처럼 행동하도록 허락해준대. 이 하드와이어링이. 괜찮죠? 왜냐면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잖아. 유전적으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해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B, 오케이.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에 대한 병렬이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to eat, 먹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뭔가를 먹고 또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대요. 하드 와이어링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쑥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In humans, 인간에서는 상황이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이거 쌤이 아까 different from 나오면 뭔가 이제 대조적인 개념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나? 여기서도 과학적인 주장은 달라. 뭐뭐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부터 A랑 B를 나누겠다라는 거야. A는 이런데 B는 이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대조 게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전개한다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서 있어서는 상황이 뭔가 다르대. 아, 그러면 동물과 인간은 다르구나. 대조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띠용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더 이제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직감적으로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 뭔가 다르구나. 다른 내용 나오겠네.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뇌는 온다. 세계 안으로 온다. with 뭘 가지고? some amount 어느 정도 양의 유전적인 하드 와이어링을 가지고 온다고 하네. 이게 완전 잡소리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동물은 다 하드 와이어드 되어 있고 프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인간은 달라라고 했으면 인간은 not pre-programmed라든지 not hardwire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며. different라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인간도 유전적인 하드 와이어링 갖고 있다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그재그 구조라고 불러줄 거예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제는 이거야. 뒤집혀야 하는데 왜 안 뒤집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지그재그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은 벗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A를 주장하고 있다가도 벗이 왔으면 not A를 얘기하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혹은 벗이 없더라도 내용상 뒤집혀서 아까 뭐 different 같은 거 있죠? 뭐 different 같은 이런 단어들 때문에 내용상 뒤집히는 게 맞아.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구조인데 반대되는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지그재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A를 얘기하고 벗을 쓰면 혹은 내용상 뒤집히면 not A가 나와야 되는데 왜 또 A를 얘기를 해? 라는 거야. 위에서 동물 유전적이라고 얘기하다가 뒤집었으면 different로 뒤집었으면 아니 뭐 유전적이 아니다라든지 학습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라든지 이런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인간도 유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 벙 찌는 거야 학생들이.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런 게 바로 지그재그야. 앞에 나온 주장이나 어떤 소재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일부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또 뒤집으면서 결론적으로는 A와 동물과 B, 사람은 달라라고 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지그재그 구조는 뒤쪽에 벗이나 하우에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내용상 뒤집어줬지. 근데 여기 벗이 또 있죠? 이제 읽어보자. 인간의 뇌가 유전적인 하드 와이어링, 상당한 어느 정도의 이런 하드 와이어링 가지고 세상에 오기는 와라고 먼저 얘기를 하네. 예를 들어서 breathing, 숨쉬기, crying, 울기, 막 아기들의 막 빨기 이런 거 있죠? 그 또 caring, 여기서 caring은 뭔가 돌보다라고 말하는 그렇고 여기서는 얼굴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는다라든지 이런 거. 자, 그리고 having 어떤 능력을 갖는 건데 어떤 능력이에요? 배우는 능력이래요. 디테일함을 그들의 모국어의 디테일함을 배우는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알아서 본능적으로 하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도 약간은 이런 게 있어. 맞아, 인정. 그런 거 있어. But 그러나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자, rest는 우리가 휴식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머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동물 왕국의 나머지,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과 compare to 하면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비교하면 인간의 뇌는 unusually 이거 외워놓읍시다. usually가 보통이니까 얘는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대단히 몹시 이런 뜻이에요. unusual 자체가 비범한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대단히 몹시 엄청 뭐뭐뭐뭐뭐 하되 at birth 태어나는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죠. 위에서 genetic 하다고 하니까 낚여가지고 complete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 detailed 자세한 상세한 wiring diagram 막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지만 뭐 일단 인간의 뇌에 디테일한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은 not pre-programmed. 감사합니다. 뒤집혔죠,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정보는 뒤집혔으니까 인간은 not pre-programmed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글 이렇게 썼던 거죠.
동물은 이래. 근데 인간은 조금 달라. 물론 인간도 유전적으로 하드와이어링, 프리 프로그램 되어 있어. 하지만 자 뒤집힌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동물들과 비교해서 인간의 뇌는 완전히 몹시 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 거요? 아니죠. 언이겠죠. 언.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온다라고 해야 이 지금 벗을 통한 이 지그재그 구조의 흐름도 깔끔하고요.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 not pre-program,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C. C가 틀렸다. 자, instead 대신에 유전자는 not pre-program 되어 있고 instead 대신에 유전자는 준대요. 매우 일반적인 어떤 디렉션, 그냥 지침이죠.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구체적인 거 말고 좀 일반적인 디렉션을 준대. 어차피 정답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읽어봅시다. 뭐 일반적인 걸 준대. 그리고 world experience, 세상의 경험이 fine tunes, fine은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tune은 조정하다니까 미세 조정을 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The wiring의 남은 부분을 미세 조정해준대. 아, 그럼 이제 비로소 제네럴이 나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디렉션만 주고 자세한 건 세상에 대한 경험이 미세 조정을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네요. allowing 허락해주면서 자, 그래서 그것 여기서는 이 정도 되겠죠? The rest of the wiring이 to adapt 적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어디에? local details 그 지역의 세부사항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허락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뇌의 능력 어떤 능력? shape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뇌 스스로를 어디에?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또 뭐 안으로? 아니 뭐래 자 다시 말이 좀 꼬이네요. 인간의 뇌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뇌 자체를. 근데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향해서 어떤 세상을 향해서 그 자체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이래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은 또 뭔데? 이 세상 안으로 is born 그 인간이 태어나진다라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딱 끊겨서 여기까지가 주어다. 뇌가 인간이 태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 뇌 스스로가 모양을 만드는 능력이 has allowed 허락해준대요. 우리의 종이 take over 장악할 수 있도록 뭐를? 모든 생태계를 이 지구상에 있는 행성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임을 뭐 안으로? solar system 그 태양계 안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begin 가져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이 부분이 순간 벙 찔 수 있지만 별로 저 부분만 조심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녀석은 아니다. 이때 이제 아까 이거 얘기를 못했는데 자, compared to 이 녀석도 different처럼 A, B 게임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A와 비교해서 B는 이래 이런 식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서 compared to를 만나면 이거 비교하는 거다. 대조하는 거다.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instead rather 있었죠? 자, 이거는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대신에 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정어가 있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A가 아니야. 대신에 B야.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어를 제외한 A랑 B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A가 아니라 B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정어까지 고려를 해서 이 덩어리 A가 아니다라는 말은 B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별건 아닌데 괜히 글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not pre-programmed랑 general direction이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혹시 질문이 생기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해달라. 자, 그래서 정답은 22번은 C인 거 아까 발견을 했고요. 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정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고르는 것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줘라. 1번 본능이래요. 유전자는 decide 결정한대요. 본능을 all 전부를 결정하는데.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본능을 다 결정하나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럴 수 있죠. 동물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고.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반맛 반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땡.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X. The birth. 어떤 탄생과 챌린지, 고난이래요. 뇌과학의 탄생과 챌린지, 어려움. 뇌과학, 지금 우리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건 완전 소재가 엇나갔죠. 그래서 2번은 아웃이에요. 자, 3번. hardwired 아까 뭐였죠? 프리프로그램 되었죠?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 동물 versus vs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이거죠. 지금 A, B 게임을 하고 있잖아. 동물은 이런데 인간은 이래. 동물은 또 이런데 인간은 이래. 동물은 미리 프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해. adapt to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adapt to. 적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딱 보자마자 정답 같네 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4번, 5번을 마저 더 읽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인간과 동물이 서로 손잡고 룰루랄라 상호작용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랙트가 틀렸다. 4번. 땡. 자, 5번.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가끔 제목이나 주제 제목이던 선지에서 what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녀석에 대한 답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글의 주제인가를 메인 주제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은 learn 배운다. 무엇으로부터? world experience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무엇을 배우는가? 여기 지금 물음표 빠져 있는데 무엇을 배우는가? what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무엇을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배우는가?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읽었을 때 생명체들이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반맛 반틀이죠. 인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로컬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이 지금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뭐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동물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 메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땅땅 이렇게 3번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놓고 보면은 맞네. 전반부는 미리 유전적으로 프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 동물, 후반부는 나중에 경험상 적응을 하는 인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글이었구나. 이게 완전히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선지구나라는 거를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쌤이 이걸 좀 해놨는데 우리 아까 여기 in specific ways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글을 읽을 때 based on, by ing, in the ways
뭐 여기 in 형용사 ways일 수도 있고요. 얘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이제 봐왔을 건데, 얘네 각각의 뜻이 A를 기반으로 하여, 라든지, 동사함으로써, 라든지, in the ways는 방법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방법으로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뒤에 대시 이렇게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시 동격, 접속사 되실 수 있고요. 관계사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격일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관계사는 그냥 동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뜻을 외워왔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글을 읽을 때 얘네가 1번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토대로 주절에 주어를 한다. 2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봐봐. A를 기반으로 distinguish 구별한다 라고 하면 얘가 먼저 아냐? A를 근거로 이 동작을 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단 혹은 동작의 근거가 바로 based on by ing나 in the way는 완전 수단이죠. 수단. 뭐뭐 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이러니까. 그래서 얘네를 수단으로 1번으로 본동사 2번 한다.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의하는 특정한 방법으로 이걸 수단으로 유전자가 가이드를 해준다. 몸과 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보를 이해하면 글이 훨씬 깔끔하게 읽힌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못하면은 글을 좀 이상하게 읽히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예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다 고생하셨습니다.